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월 23일 급락하는 2차 전지,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것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다 생각이 들 텐데 언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순수 차트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대장주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위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지지라인이 있는 구간이고 그 지지라인을 한 번 더 이탈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에 앞서 2차 전지 분석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테슬라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가장 상징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업이죠. 상징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혼자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 좋은 흐름인데 그 흐름을 언제 돌려낼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차적으로 추세 라인이 그어질 수 있는 구간은 과거에 이렇게 저점이 연결됐던 구간, 이런 부분이죠. 저점 라인이 연결됐던 구간. 그리고 나서 급락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는데 이 추세선 라인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저항을 맞고 결국에는 넘지 못하니까 단기 급락도 나오더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려야 될 추세 지지 라인은 이 저점 라인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저점 라인을 이어지는 요 추세선이 될 겁니다. 요 추세선을 봤을 때 지금 살짝 이탈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5일선 따라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요 추세선을 살짝 이탈한 부분. 하지만 요 구간 바로 이탈했다고 해서 그냥 급락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정말 잠깐 이탈했다가 빠르게 회복해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한번 생각하면서 단기 반등을 했을 때 좋은 추세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추세를 그려야 될 부분은 요 구간이죠. 고점 라인이 연결되는 구간, 요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요 고점 라인이 연결되는 구간이 이탈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급락이 이어졌다. 그 말인즉슨 지금 반등한다면 이 추세선 라인을 다시 한 번만 더 돌파해 준다면 많이 눌렸던 만큼 생각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가격대가 지금 대략 232달러 정도 되네요. 232달러에 61선, 21선 같이 겹쳐져 있는 구간. 이 구간만 단기적으로 돌파해 줬을 때는 생각보다 테슬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테슬라의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2차 전지도 따라서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요 저점 추세 라인을 살짝 이탈했는데 이 이탈한 라인이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따라서 빠졌을 때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 그 경우가 나왔을 때는 저점 라인이 점점 낮아지는 요 추세선 또 하나 더 그려볼 수 있겠죠. 거의 평행한 상태에서 그려질 수 있는 추세선이고 정말 계속해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 5일선을 따라서 빠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최악의 경우 170달러 초반까지 빠질 수 있는 추세선도 분명히 그려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최악의 구간, 요런 구간은 사실 이까지 떨어지잖아요. 170달러 초반 오면 완벽하게 저는 매수 구간이다. 특히나 반등 없이 쭉 빠졌을 때는. 그러니까 혹시나 170달러까지 쭉 빠지는지를 보시고 지금 위치에서 명확한 반등을 해주면서 232달러 이 부분만 명확하게 돌파를 해줬을 때는 큰 반등이 나온다는 거. 저는 중요 포인트 223달러 돌파인가 계속 빠졌을 때 170달러 초반까지 빠지는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면서 테슬라를 한번 지켜보겠다. 그것과 연관돼서 2차 전지도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차트 꼭 한번 중요 추세 라인들 많이 그리면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2차 전지를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테슬라 길게 설명드렸던 거 그만큼 중요하고 2차 전지의 반등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은 명확하게 테슬라에서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주식을 이제 봐야겠죠. 2차 전지 저는 일단 대장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크게 급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점 라인
강하게 지켜줬던 가격대가 대략 60만원 초반대 60만원대에서 강하게 지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고 지금 또 과매도 구간까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50만원 초반 정확히 50만원 명확하게 터치한 상태에서 살짝 반등을 해준 모습, 그래도 명확하게 지켜내야 될 지지 가격대, 과거에 반등이 있었던 요 구간 50만원대를 버텨줬다는 거는 그나마 긍정적이고,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이 지금 위치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0만원대 무너지면 수평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정말 열린 상태에서 뭐 요런 거는 뭐 쉽진 않겠지만 이전에 고점이 있었던 구간이 대략 요 구간 15만 3천원대를 돌파한 순간부터 이렇게 급등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정말 수평 지지 라인 15만원대까지 아직 뭐 쉽게 얘기할 단계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50만원이 깨진다면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 완벽한 공포의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에코프로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수급을 봤을 때도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하는 흐름, 그리고 기관도 매수 포지션을 일단은 잡고 있기 때문에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 역시나 과대 낙폭에 의한 많이 빠졌던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의미 있는 50만원대 정확한 지지 가격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워낙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반등이 나와야만 전체적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 종목도 볼게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급락을 하고 있고 지켜줘야 될 241선, 61선 한 번에 깨면서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자체도 한번 흐름을 봤을 때 이전의 건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제가 잠깐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주봉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봉을 봤을 때 지금 50만원 부근에서 아까 일봉에서 말씀드렸던 반등이 있었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 지금 요 중요한 지지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과 지금 의미 있는 지지 가격도 딱 50만원대. 일단 단기 반등이 나오기 좋은 위치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일봉으로 돌아가서 에코프로 BM을 본다면 요 종목도 일단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 라인이 대략 22만 6천원대까지 열려있는 상태에서 단기간 빠질 가능성 있다. 이 부분이 일단은 약간 안 좋게 보이는 부분, 그리고 추세 지지 라인 또 한번 그어봤을 때 저점 라인을 이런 식으로 이어볼 수 있겠죠. 그 가격대가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22만원대 요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 열린 상태에서 빠졌을 때 의미 있는 위치 22만원대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와 명확하게 연결 지으면서 보셔야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보겠습니다. 머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하게 올랐다.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6배 올랐죠. 상장하고 나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러면서 많이 올랐던 만큼 역시나 강하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되고, 어제 11% 하락, 오늘 또 11% 급락을 하면서 단기간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해주는 모습 나왔습니다. 역시나 과매도 위치해 있고, 더 빠졌을 때는 명확한 수평 지지 가격대는 14만 3천원대 이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지금 추가로 하락했을 때 14만 3천원대까지 빠질 수 있고, 이런 구간에서부터 반등할 수 있는지, 혹은 지금 위치 역시도 수평 지지가 걸려있는 부분 단기간 22%까지 급락을 시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2차전지 앞에 말씀드렸던 테슬라나 에코프로와 같은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거 역시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그래도 매수하고 있는 포지션이고 개인은 매도하고 있다는 것에서 수급에 대한 유리함도
모습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고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것도 빠지는 과정에서도 22%가 빠지는데도 연기금을 사고 있다는 이런 수급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 볼게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 가격대, 반등이 나왔던 가격대 요 부분이죠. 대략 40만 원대로 보시면 되겠죠. 40만 원대까지 밀린 상태에서 오늘 약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에서부터 이런 부분 40만 원대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40만 원이 상징적이고 요 구간에서 반드시 반등을 해줘야만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다음 거래일에 혹시나 40만 원 깨지고 에코프로도 50만 원이 깨졌을 때는 오히려 정말 더 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거래일 40만 원 반드시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퓨처엠도 마찬가지 아직 열린 구간에서 이런 부분 아직 닿진 않았네요. 23만 원대까지 지금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나 2차 전지 반등 같이 나왔을 때는 5일선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때는 요 저점 라인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략 27만 3천 원대, 23만 원대 이렇게 두 지지 라인을 보시면서 반등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스틸리온도 마찬가지 요거 한번 지우고 봤을 때도 과거에 저점 찍었던 구간까지 거의 밀리는 모습 보여줬네요. 요거 4만 6천 원대 버티면서 반등할 수 있는지, 모여있는 이평선 라인 다시 한번 돌파의 모습 보여줄 수 있는지,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 또 의미있게 들어왔는데 거래량 없이 쭉 빠졌으니까 반등 시에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스코 DX입니다. DX도 정말 급등했던 만큼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지우고 봤을 때도 저점이 최근에 높아지는 추세 라인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121선과 함께 볼린저 밴드 하단과 함께 그리고 추세선과 함께 강하게 지지되는 가격대 대략 53,000원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탈하면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할 것이고, 지금 반등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을 찾아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거래에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이다 봅니다.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차트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거 보이죠? 이렇게 저점 의미 있게 반등 나왔던 구간 오늘 살짝 이탈해줬지만 241선 만나면서 살짝 버텨주는 모습도 보였으니까 지금 위치에서 정말 오랜만에 241선 터치했네요. 241선 지지와 수평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 단기적으로 큰 반등 나올 가능성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 차트 비슷하다. 요 저점 라인 241선에서 버텨줄 수 있는 모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 24,000원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올라온 구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 다음은 금양입니다. 금양도 어제 오늘 강하게 무너졌네요. 저점 라인 때 대략 심리적으로 83,000원대 자리 잡혀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83,000원을 오늘 살짝 깨고 떨어진 모습에서 이 부분을 다음 거래일에 빠르게 반등을 시켜줘야지만 단기 급등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 거래일에 83,000원 그리고 241선 돌파의 반등을 강하게 V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완벽한 과매도의 구간이네요.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캠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지금 다른 2차 전지와는 사실 다른 방향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제가 넣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오늘 또 15%나 급등하는 흐름. 그렇지만 단기 고점 찍었기 때문에 요것도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죠. 역시나 의미 있는 역사적 고점 라인까지 올라간 상태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차트도 엔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늘 15% 급등했으니까 다시 한번 142,000원대까지 돌파 혹은 이까지 올라갔을 때 돌파 아니면 밀리는지 쌍봉 그리고 밀릴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다른 2차 전지와는 완벽한 반대로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해서 상승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적입니다. 다음은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보다 굉장히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의미 있는 수평 지지 가격대 제가 요 구간 체크해 뒀네요. 가격대
17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17만 8천 원대에서의 지금 반등을 해주면서 최근에 만들었던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NF도 최근 수급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2차 전지와 함께 눌림을 받았지만 좋은 수급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의미 있는 부분을 많이 이탈했다라는 생각 들어요. 지우고 봤을 때 명확하게 지지가 돼야 될 가격은 요 가격대 대략 13만 8천 원대였다. 이렇게 체크가 되죠. 13만 8천 원 이탈하니까 단기 급락 나왔으니까 다음 거래일 반등 나온다면 빠르게 13만 8천 원대를 회복해 줬을 때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강한 저항 라인 V자로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엔솔도 계속 빠지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의미 있는 요 저점 가격대 부분에 왔을 때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간을 이탈보다는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요 가격대 두 번의 지지 라인이 있네요. 대략 37만 5천 원과 35만 7천 원대 두 번의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치에서 사실 반등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 할 거고 더 밀린다면 15만 7천 원까지 눌렸을 때 반등해줄 수 있는지 요 저점 지지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성 FNC입니다. 마찬가지 장비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5일선 따라서 빠지는 모습. 요 구간 생각보다 강하게 이탈했죠. 강하게 지지를 받아야 될 가격대는 10만 4천 원대였는데 결국에 이탈하니까 단기적으로 강한 급락이 나오더라. 근데 이 추세대로 빠진다면 수평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 잠깐 멈췄던 구간에서 오늘 하락을 멈춰줬다. 그 가격대는 7만 7천 원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거래일에 7만 7천 원 이탈하는 모습 보였을 때는 결국에는 5만 4천 원까지 이런 구간까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하면서 5만 4천 원까지 빠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단기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체크되네요. 다음은 하나기술 마찬가지 장비 관련주의 대장주였는데 이 종목도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생각 듭니다.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 많이 지금 부딪혔던 구간 대략 5만 2천 원대인데 거의 5만 2천 원까지 오늘 밀리는 모습 보여줬죠. 종가 가격이 5만 3천 원이니까 지금부터의 반등이 중요하다 생각되니까 5만 2천 원 깨지지 않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DENT입니다. DENT 요것도 의미 있는 지지 가격이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더 밀린다면 다음 지지 가격은 명확하게 요 구간 1,500원대 있네요. 지금 11,900원이니까 1,500원까지만 밀리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뼈 아플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추가 하락 나왔을 때 1,500원 구간에서 이렇게 맞는 구간이 있는 부분 의미 있게 반등할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빠지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 반등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단기 급등하고 나서부터 추세가 많이 무너져 있고 최근에 121선, 61선 만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대략 14,000원대입니다. 이 부분부터 반등할 수 있는지. 다음 이숲 스페셜티 케미컬 마찬가지 의미 있게 수평 지지받았던 가격대는 대략 15만 4천원대였는데 이 구간을 오늘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대로 빠질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 정말 최저점인 11만 3천원대까지 혹시나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2차 전지들과 같이 반등해주면서 15만 4천원대 탈환하면서 강하게 눌렸던 만큼 V자 반등 만들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은 추세 조금 안타깝죠. 이런 흐름들이 요 저점 라인대가 명확하게 11,800원대인데 역시나 11,800원을 터치해주는 상황 이런 부분에서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는지. 다음은 TCC 스틸입니다. 마찬가지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가 47,700원대인데 이런 구간까지 지금
거의 빠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요 종목도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 47,700원 이 부분에서부터 단기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마 알미늄입니다. 사마 알미늄 요 종목도 의미 있게 한번 지어볼게요. 지어보고 241선 기준과 수평 지지가 있었던 가격은 94,500원대였는데 94,500원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빠르게 94,500원대 복귀해야만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가 빠르게 중요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고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다. 중요한 지지에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분명 중요 지지 가격대를 살짝 이탈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빠르게 회복해 줬을 때는 많이 눌렸던 만큼 분명히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테슬라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하는지 혹은 많이 빠졌던 만큼 반등을 해줄 수 있는지 테슬라 차트도 명확하게 보시면서 2차 전지를 대응해야만 좋은 저점에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고 물려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느 정도의 흔히 말해 물을 타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손해의 폭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이 굉장한 급락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많이 빠졌던 만큼 급등이 나올 것이냐 분기점에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 지지 라인들 특히나 에코프로 같이 5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지지가 있는 구간에서부터 내일부터 반등해 줄 수 있는지 혹은 깨졌을 때는 정말 수평 지지 없이 그대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꼭 조심하시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추가 반등이 나올지 혹은 꺾일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다음 거래일부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